TVN 대구 매거진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생생하게 토론해보는 시사담판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대구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020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총 14일 동안 6개 상임위원회별로 82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경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자체 의원들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두 분도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먼저 강 의원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년간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청소년국, 홍보 브랜드 담당관, 대변인을 소관하는 문화복지위원으로 있다가 네. 금년 7월부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사부서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을 소관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소방본부를 빼고는 대구시 전부 다 스태프서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번에 잘해본다고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요? 예, 저는 그 교육위원회로서 네. 저희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대구에는 4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직속기관이 19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저희는 중점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그리고 순차적 등교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수업 지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네.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번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그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 요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었던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원격 수업에 대해서 쌍방향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 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고 네.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의 양극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 부분이라든지 기초 학력 향상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중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큰 관심사에 하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문제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교육청과 시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교육청이 너무 좀 저자세로 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기서 좀 질타를 좀 했었고 우리 시사담판에서도 다뤘듯이 우리 어린이들 이제 킥보드 관련해서 13세부터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강민구 의원께서는 지금 맡고 계신 부서가 조금 많았었는데 먼저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주문을 강하게 하셨다고요? 예, 거기는 감사관실에 대구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좀 요청을 했어요. 네. 최근에 대구시의 청렴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서 네. 비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낮다고 지적했고 반드시 신상필벌의 원칙을 견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나 공사공단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또 네. 출자 출연 기관, 윤리 책임 경영 강화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하게 좀 주라고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고요. 네. 최근에 대구 경북도 행정 통합 문제도 나왔고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시민안전실에 그 희망지원금 지원했는 거 그리고 또 시민안전망이 더욱 더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자치행정국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추진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자세 중에 공공의 성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계속 잘 협력해 가자 했고 공무원의 그런 자세, 복무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가 뭐 때문에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덕분에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이 대구 문학의 이면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드러났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 대구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대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등록된 동아리 교육단체가 666개고 거기 등록된 인원이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신천지 관련한 단체가 아, 20개 단체에 231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6개 단체에 5,700만 원 가량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에서 이 단체가 참가했던 것이 문제가 좀 됐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는 동아리 선정 과정에서 적정한 공모 심사를 했다. 모니터링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는데 종교가 신천지라는 이유로 예술과 동호회 지원 사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으니 네. 향후에는 이런 공모 심사를 할 때에는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이라든지 네. 정치적 활동을 못하도록 지원 조건이라든지 벌칙 조건을 강화하고 네. 특히나 컬러풀 페스티벌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었고 네. 작년에도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축제의 목적과 의미에 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발견될 시에는 참여 제한이라든지 수상 취소를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라. 네. 왜냐하면 시 예산이 20억이 들어가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의료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제2대구 의료원 건립도 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메르스 때는 물론이고 이 코로나19 때도 대구 의료원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료 시설을 조금 더 이참에 확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먼저 그 대구 의료원이 이번에 코로나19 때 지난 2월 22일에서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음악 격리 병상을 25개를 확보하면서 이동식 음악기도 설치해서 네. 355개 병상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076명의 확진자를 치료해낸 상당히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구 의료만 했는 게 아니고 우리 10개 전담 병원 중에는 민간 7개 병원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최근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도 제2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구 전체 총량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의료 전체의 분포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공공의료를 뭐 예전에는 또 뭐 경남지사는 진주의료는 적자 크다고 폐쇄도 했는데 사실 이 맞습니다. 공공의료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게 더욱 해졌는데 네. 지금 현재 이게 대구 시비로서는 불가하게 국비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있는 대구 의료원이라도 계속 응급실 확충에 한 32억, 전문의 인건비 한 15억, 그리고 진료 대구 의료원이 항상 설비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이거는 2022년까지 한 200억을 더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인 성격을 좀 강화해서 협업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쪽 대구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제 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차츰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구 의료원을 조금 더 충실하게 네,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쪽에 그리고 기존의 민간 의료를 조금 공공 의료 쪽으로 협업을 추진해 보자. 그러면은 제2 대구 의료원 건립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여러 개 논의가 됐겠지만 우리 정경은 의원님께서는 이 82개 기관에 대한 감사 가운데서 뭐 베스트 감사 항목이라든가 월스트 뭐 나빴던 곳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정도 한번 꼽아봐 주신다면요.
그 각 상임위보다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좀 틀려요. 네네. 그래서 워스트를 뽑는 거는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네. 앞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저희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세 개의 상임위를 뽑는다면 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강민구 의원님이 그러니까요. 계시는 기획행정위 여기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행정통합 관련해서 네.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관 위주에 너무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향후에 장단점이라든지 추산 비용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라. 네.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 제가 정리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제환경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성의료지구 내의 의료시설 용지라든지 지식기반 산업용지의 미분양이라든지 롯데 쇼핑몰이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네. 롯데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착공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우리 대구 도시철도 일평균 수속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16만 7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승객 감소에 따른 뭐 재원 부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 네. 국비 지원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좀 노력을 하라. 네. 그리고 도시철도 이용 감소 현황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시민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어필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칭찬은 뭐 언제 들어도 좋은데 네. 우리 강민구 의원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짧게 좋았던 점 세 네, 가지만 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먼저 그 경제환경위원회 그 혁신성장 미래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네. 전기 화물차 사업이 있었어요. 네. 전기차로 화물차를 한다는데 네.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실패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이거는 조금 수백억을 날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적을 잘했다. 예, 네. 교통에도 이제 최근에 그 전동 킥보드 네.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우리가 대구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속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례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있고요. 네. 교육위원회도 교육청에서 최근 신설학교에 그 교육 기자재 구입할 때 우리 대구 지역 물품을 많이 안 썼다 그런 네. 거를 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거는 잘했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뭐 우리 스스로 못했다 하기는 제가 쑥스럽습니다. 네. 자, 뭐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못한 거는 서로 다들 알고 계시니까 뒤에서 개인적으로 또 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훈 의원이 예. 아주 잘하신 것 네.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강민구 의원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단판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경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0분 교통정보 듣겠습니다.